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2020년 새해를 잘 설계하고 계십니까? 새해 전남은 예산 8조 원 시대가 열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호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위기 요인은 여전합니다. 제2의 도약을 선언한 전남의 올 한 해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김용록 전남지사를 초청해 2020년 새해 설계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용록 지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요즘 많이 분주하시죠? 예. 네, 새해 전남 도민들께 그리고 MBC 시청자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M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두루 성취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 해는 도민 여러분께서 정말 뜨거운 성원과 지원을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도정에 크나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우리 도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제2의 도약을 이루고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이 기치를 위해서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 시도지사 평가하면은 항상 1위권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유지를 하셨고 그만큼 지역민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성과들로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은데 지사께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이제 지난 민선 7기 1년 네. 6개월 동안에 고용 지표가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고용률이 65.2%까지 올라가서 이제 3만 명의 취업 인구가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99만 9천 명 취업 인구가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여건에 있다. 그리고 실업률도 지금 네. 최하로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예산 8조 원 시대, 국고 예산 7조 원 시대를 돌파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기본적인 SOC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제 남해안철도 또 네. 경전선철도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데 2시간 24분에 갈 수 있게 모든 사업들이 이제 다 확정이 됐습니다. 전철화 사업도 확정되고 경전선 에타 사업도 확실하게 에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시간은 뭐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다만은 목포 부산 간을 2시간 24분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다 끝났고 올해부터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던 점이 이제 청렴도 네. 문제인데 전라남도가 청렴도가 10년간 4등급 또는 5등급 이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는데요. 지난해 평가에서 2단계에 뛰어오르는 2등급이 됐고 점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점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더 도민을 제일로 모시고 도민을 정말 편하게 내 삶이 바뀌는 그런 전남이 될 수 있도록 모시는 더 잘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네. 앞으로 더 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고용지표라든가 일자리, SOC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확보들이 돼 있고 특히 그 남해안철도 지사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던 남해안철도 같은 경우가 임성 보성간 철도가 당초에는 이제 전철화에서 제외됐었는데 지난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이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개인적으로 보실 때 또는 도정의 총책임자로 보셨을 때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전라남도의 인구 유출이 계속 줄지 않고 인구 유출 문제, 그다음에 흑산공항이 지난해도 해결이 안 됐던 문제, 또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난해 통과되지 못했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망성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인구 감소, 인구 이제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학회 출산율은 세종시 빼고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데 1.24로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뭐 수도권이랄지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 의료, 정주 여건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로 강주광역시 같은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 예. 이런 부분이 주요 요인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결국 청년들이 돌아오는 일자리, 결국 우리 서남권에도 예를 들면은 해상풍력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아까 교육 또 의료 정주 여건을 좋게 네. 하려고 하면은 결국 뭐 우과대학 유치랄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적인 책임도 크다. 네. 이렇게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된 것은 교육이랄지 의료 인프라를 너무 대도시 위주로만 돼 있고 예. 중소도시랄지 농촌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인구 소멸 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예. 해서 그 특별법에서 정해서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네. 국가가 뭔가 나서야 된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전남 도정의 청사진을 어떻게 지금 그리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전라남 도정은 이제 지난해 대통령님을 모시고 도민들께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블루 이코노미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해. 네. 그걸 통해서 제2의 도약을 이루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관광 면에서도 지난해 한 5,600 내지 700만 정도 왔습니다. 네. 아직 가지게입니다만은 그런데 2년 동안 17년, 18년 2년 동안 5천만 있다가 작년에 그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6천만을 목표로 하면서 이제 관광도 당일 관광이 아니라 예.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체류형 관광의 시대로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어려운 도민들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맞춤형 복지시책도 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그 방금 관광 말씀을 해주셨는데 5,600에서 700만 정도 아직 가집계 상태라고는 합니다만은 이제 6천만 관광객 시대가 되고 머물렀다 가는 관광객들 이렇게 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시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지사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부권에 비해서 서부권의 관광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부권하고 서부권의 이제 관광 불균형 이런 부분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수 순천권이 이제 여수가 5년째 1,300만 관광객을 유치한 거고요. 순천도 지난해 1,000만 관광객을 960만 정도에 있었는데 순천 방문회를 통해서 1,000만 관광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목포권은 특히 이제 목포시가 지난해 괄목할 만하게 관광객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한 650만 정도 될 거다. 이제 목포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00만 대에서 650만으로 이렇게 대거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은 큰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제 천사대교 개통을 했죠. 그리고 이제 목포 해상 케이블카도 뜨거운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목포권에 또 진도의 솔비치 리조트가 이렇게 개장이 네. 됐는데 솔비치 리조트도 뭐 유럽의 리조트보다 더 이렇게 멋지다, 좋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제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도 관광객이 올해 많이 올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천만 관광객을 우리가 목표로 하되 체류형 관광, 네. 체험하는 관광, 전라남도 왔더니 정말 다른 사람에게 권장하고 싶고 나도 하루 더 머물고 싶다. 이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도 같은 경우는 그 리조트 효과로 인해서 관광객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네, 체류형 진도는- 시설이 필요한 이유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진도는 뭐 그 송가인 효과, 솔비치 네. 그 리조트 효과 여러 가지 이 효과가 겹쳐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뜨거운 핫 이슈 지역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전라남도도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복권에도 호텔이 들어서고 또 뭐 다른 여수에 있는 아틀랜드 같은 그런 유명 관광지가 뭐 복권에도 들어서게 되면은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안에
라마다 프라자 리조트를 지난해 이렇게 착공을 해서 금년 여름에는 개장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고 앞으로 속속 더 추가적으로 뭐 한평에도 리조트 단지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서남권도 과거에는 사실은 숙박 시설이 제대로 없어서 우리 그렇습니다. 관광이 네. 제대로 자신 있게 말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특히 이제 숙박시설이 중요하잖아요. 네. 외국인 관광객도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크게 마케팅하고 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지금 차곡차곡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지금 지난해 우리가 에너지 융복합 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전공대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의 하나의 가장 큰 성과물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 평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한전공대가 2020년에는 착공을 해서 2022년 개교를 예정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지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한전공대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게 가시화된다고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난해 한전공대 설립이 확정이 됐고 네. 또 광주 전남 혁신도시 나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단순히 공과대학이 아니라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만들고 네. 에너지 클러스터를 함께 조성한다. 목포권도 대양산단도 에너지 융복합 단지에 이제 편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포권까지도 이런 에너지 신산업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전공대는 이제 지금 현재 학교 법인 설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학교 법인이 신청이 돼서 설립이 될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설계도 하고 학교 이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실은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그렇겠죠. 2022년 3월까지는 그래서 가능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금 한국전력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전공대는 결국은 한전공대를 통해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 그거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네.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에 예.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은 한전공대도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포항공대처럼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이렇게 커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연구 역량, R&D 역량이 대거 높아져서 네. 뭐 광주 전남 대학들은 다 크게 혜택을 본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업 유치에도 굉장히 원활한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생각해서 한전공대와 함께 4세대 방사광 가속기까지 정부에서 꼭 해 주십사 하고 강력히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이 부분이 하나의 키는 될 것 같습니다. 키가 되고 지금 최초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한전이 위치하고 한전 본사가 이전할까 했던 이 의구심을 가졌던 지역민들도 한전이 오면서 빈집에 소가 들어왔다라는 이런 평가를 가질 정도로 대단히 기대감을 많이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전공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에너지 방사광 사업 유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빈 집에 집을 이제 그 소를 가꾸는 집을 만드시는 거는 지사님의 역할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자, 이 에너지 융복합 단지와 한전 그리고 한전공대 방사광 가속기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이런 부분들을 잘 엮어서 그야말로 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요할 텐데요. 이 관련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지사께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되면은 결국 연구 역량이 올라가고 신물질 개발, 특히 신약 개발이랄지 네. 또 에너지 신산업의 소재 개발, 반도체 소재 개발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인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이랄지 중소 정말 기술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한국전력하고 함께 지금 중대형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힘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에너지 신산업의 허브로 저희 전남을 만들겠다.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의 신재생 에너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해상 풍력 사업이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네. 영국이나 덴마크에서도 거의 뭐 모든 것을 쏟아붓다시피 하면서 지금 해상 풍력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신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 해안에 해상 풍력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고 네. 거기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해상 풍력 기자재 산업도 발전이 돼야 되죠. 네. 조선 산업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자체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많고 네. 거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한 12만 개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에너지 신산업이 우리 지역에는 정말 앞으로 미래의 전략 산업이고 어마어마한 그 국가 산단이 하나 들어선 것과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12월에 한전, 전라남도, 네. 또 신안군, 그다음에 전남개발공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남면 해상 풍력 개발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그 자리에는 산자부 장관, 성유모 장관까지 와서 네. 함께 지원하겠다 하는 데에서 함께 입회해서 서명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국가적인 이 프로젝트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했던 것이 1.5기가와트 해상 풍력 단지 시범 단지와 이 스마트 그리드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총 그 신안 일대 해상에서 발전 가능한 양이 한 8.2기가 정도 되니까 이걸 그 예정된 스케줄대로 세우려고 하면 에너지 융복합 단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야 돼도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사께서는 이 해상 풍력을 이 전남형 일자리 사업의 하나의 핵심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전남형 일자리 추진 방향 그렇다고 보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네.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서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창출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 이미 이제 동부권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서 뭐 한 200명, 300명 정도 이렇게 고용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전남형 일자리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부르지는 않고 오히려 정말 대단위로 우리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이 서남권, 서남해안 해상풍력 발전 단지야말로 앞으로 우리 전남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전남형 일자리다. 정부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남형 일자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유치가 아무래도 우리 전남이 유리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시청률 조사 같은 걸 할 때도 보면은 2049라고 해서 주로 구매력이 있는 층을 얘기를 하고 고용 지표를 조사를 할 때도 주로 이렇게 청년층, 경제 활동 가능 연령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지금 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남 일자리로 포괄이 되겠습니다만 여성 그리고 신중년, 노년층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전남이 좀 취약하다라고 하는 그 지역민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중년 아까 일자리도 말씀하고 청년 일자리도 여성 일자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선 청년 일자리는 사실은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고급형 일자리, 좋은 네. 일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아까 결국은 이제 기업 유치가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신산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유치하면은 그런 문제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한전공대도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공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거고요. 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부권에 지금 투자가 10조 이상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런 투자 부분은 사실은 일자리에
직접적인 일자리 고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인 부수적인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그것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부권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40대 요즘에 취업이 가장 어렵다. 그렇다고 합니다. 40대 실업률이 높다. 대단히 늘어나고 있다 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년 일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올해 일자리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성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여성 일자리 박람회랄지 여러 가지 경력 단설 그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하겠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 일자리는 금년에 이제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4만 4천에서 4만 9천으로 5천 명 이렇게 늘렸고요. 이제 취업 개월도 9개월에서 11개월로 늘려서 어르신 일자리도 지역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장애인 일자리도 국가만 쳐다볼 수가 없어서 도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도 일부 좀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전남에 특히 이제 관광객을 활성화해서 아까 체류형 1박 2일, 2박 3일 이런 체류형 관광으로 해서 돈을 더 쓸 수 있는 관광 산업으로 만들어 간다 하면은 우리 전남의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산업이라든가 지금 일자리까지 지금 숨가쁘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전남의 가장 위협 요인이 되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구가 감소하니까 유동인구를 늘려서 이렇게 산업 부분을 일으켜서 수익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일자리는 또 그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방향성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전남이 풀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초반에 말씀해 주셨을 때 인구 소멸 지원 특별법 이 부분을 경상북도와 한번 공조를 해서 반드시 이뤄내겠다 올해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재정 전망이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밝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가균형발전 시책들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사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많이 후퇴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도권 비중이 50%를 인구도 지금 곧 50%를 넘어가게 될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소멸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들은 대책이 사실 요연하게 된 거죠. 자치단체 힘만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라남도 차원도 물론 저희들 책임이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 뭔가 국가균형발전 차원 또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소멸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 소멸 지역 특별법이 필요하다. 경북하고 우리가 이렇게 상호 지난 12월 달에 가서 MOU 맺고 또 이렇게 함께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전라북도랄지 강원도에서도 아이고 우리도 같이 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참여 의사를 피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특히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고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모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 인프라, 의료 이런 면에서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돼야 아무래도 인구 유출 문제가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런 문제는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우리 도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노력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좀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영역 기관에 이제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핵심은 교육 여건, 문화적인 여건, 특히 의료 이런 부분에서 취약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국가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난번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지역이 지방이 외면받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가 행정 단위에서 인구를 기준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지표나 요인들을 좀 이렇게 추계 형태로 예를 들어서 반영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면 제 이제 개인적인 주장인데요. 네. 인구가 이제 감소는 이렇게 해서 인구는 줄지만 선거법 관련 선거구 관련 문제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 고향을 두고 떠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전라남도에 자주 와요. 네. 또 전라남도에 저 전답도 갖고 있고 집도 있어요. 네. 전라남도에 부모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사실 주소만 수도권이지 전라남도 도민하고 같은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20년간의 전라남도 인구가 얼마였느냐. 이것도 사실은 인구에 뭔가 간접적인 기준이 돼야 되지. 꼭 주민등록 기준 지금만 놓고 보니까 네. 저는 그 그게- 지역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음. 제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 이런 정도 하고요. 지금 결국은 이제 산업으로서의 역할은 비중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종사하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 전남에서는 역시 농업과 어업입니다. 2020년 이 농업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뭐 달라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전통의 이제 생명 산업인 농업이 전라남도의 강점 산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사업으로 농업 생명 산업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전통의 생명 산업인 농업의 그 공익적 가치를 네. 우리 국가에서부터 좀 이렇게 뭔가 법률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배려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라남도부터 먼저 시작해서 농업인 공익수당을 네. 만들어서 60만 원씩 올해부터 이렇게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먼저 이렇게 지원하고 보상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제 국가도 함께 해야 된다 이 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농업은 결국은 기술력은 많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 생산력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네. 오히려 걱정된 부분은 과잉 생산의 문제가 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폭등 나가는 것, 특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안전장치가 제대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라남도가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최저가를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만 네. 올해도 이 노지 채소 수급 안정 사업을 이제 260억 정도 시행을 해서 그런 면에 가격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농업이 결국은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도 지원금도 더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농업으로 가면서 이제 그 스마트 핵심 밸리를 지난해 고흥군에 유치를 했잖아요. 예. 전라남도 스마트폰 핵심 밸리를 고흥군에 유치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도 결국은 기존 농업과 경쟁하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뭔가 새로운 미래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결국 수출 농업을 통해서 농업의 활로를 타개하는 시범 모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도 결국은 네덜란드처럼 수출을 할 수 있는 농업으로 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 네. 국민들 하면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라남도가 앞으로는 수출 농업도 적극 육성해서 중국이랄지 동남아랄지 일본 시장을 네덜란드처럼 네. 우리도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열심히 한번 닦아보자 생각합니다. 네, 항상 판로가 문제였는데 이 부분을 스마트팜을 활성화하고 고급 농산물을 수출해서 수출 쪽에 포커스를 맞춰 보겠다라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그런 그래서 답변이십니다. 판로 쪽 말씀 더 드리면은 지난해 뭐 주요 이제 뭐 그 유통회사들하고 네. 판로 관련해서 협약도 맺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특히 아마존에 우리 농산물을 좀 입점을 해서 예, 아마존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 이미지도 홍보하고 또 아마존에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호응이 되면은 폭발적인
성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들이 미국 온라인 시장 아마존에 우리 농산물을 입점하는데 올해 모든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아마존까지 진출하는 이런 모습을 올해는 꼭 보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관광 산업을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서남권을 얘기를 할 때 지난해 어떻게 보면 국고 예산 비록 적은 규모였지만 가장 최대의 성과 중에 하나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의 예산이 확보가 됐고 실제로 올해 한 11월 정도면은 착공할 것으로 국토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성과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지사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했지만 지금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 대책 이 부분으로 본다면 이 활주로 연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이제 활주로 무안공항 현재 활주로는 2,800m인데 3,200m로 이렇게 늘리겠다는 건데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이제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경쟁력을 크게 갖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저가 항공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저가 항공 시대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단거리 코스뿐만 아니라 중거리 코스까지도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형기가 뜨고 내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3,200m 활주로가 확보되면은 대형기가 뜨고 내릴 수 있고 중국 노선, 동남아 노선도 황금 노선에 우리 무안공항이 가장 경쟁력 있는 공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는 것도 저가 항공 시대가 개막된 것하고 같이 궤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공 앞으로 방향이 중단거리는 앞으로 저가 항공 시대이기 때문에 무안공항은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우리 도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하다면은 해외 마케팅 활동도 하고 요즘에는 무안공항의 공무원들도 해외 출장을 갈 때 무안공항을 이용해서 가고 해외 출장을 이제 자비로 가도록 하고 연가 조치는 해줍니다. 연가 조치는 해줘서 휴가 조치는 해줘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통해서도 이렇게 무안공항을 알리도록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안공항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년에 광주 민간공항 기능이 내년에 무안공항으로 통합되는 스케줄상 그렇게 가져가 있는데요. 예정대로 민간공항이 통합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서 뭐 스케줄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그 스케줄대로 예정대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군공항 문제가 지금 광주시에서는 독자적인 추진단을 해체를 하고 일단 잠정적으로 이렇게 보류 단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국방부가 나서서 모색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전망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군공항 이전 문제가 사실상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지역민들도 있는데 지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광주 군공항 문제는 광주 전남 상생 차원에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이렇게 한 사항인데요. 다만 그게 상생의 문제라는 게 결국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데. 지난 이제 그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내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해당 지자체들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뭔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 대안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지역 간의 갈등으로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뭔가 이 정도로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국가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광주광역시도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그 정책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공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흑산공항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흑산공항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요. 같이 이렇게 했던 울릉도 공항, 세계 지질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미 착수하게 된 상황인데 흑산공항 정말 안타깝습니다. 올해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다시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만은 정 여건이 허용이 안 된다 하면은 국립공원 해제 건의를 강력히 촉구를 할 계획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정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해 세계 최초의 섬의 날 행사를 가졌고요. 섬의 날이 제정되면서 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제 국도 77호선 연륙 연도교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섬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 섬이 결국은 관광 자원화돼야 전남의 6천만 관광객 시대도 바로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기대이자 지사님의 바람이실 텐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 관광 자원화 대책, 섬에 대한 관광 자원화 대책은 어떻게 꾸려갈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가장 관광 자원면에서 큰 장점이 아름다운 긴 해안선 그리고 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그 이상으로 평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전라남도에 이제 관광 자원화하고 또 섬 주민들의 생활도 뭔가 좀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겠는데요. 우선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이제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섬의 날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섬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섬발전진흥원을 빠르게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섬 정책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 관광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이제 섬들이 굉장히 여건이 좋은데요.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사업도 이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섬 이제 24개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섬마다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네. 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이 섬들을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길게 보면은 이제 섬 크루즈 관광 네. 이런 부분도 전라남도에서는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2028년도에는 국가 과제로 해서 국제 섬 문화 엑스포, 예. 그 2012년 여수 엑스포처럼 예. 국제 섬문화 엑스포를 세계 섬문화 엑스포를 우리 전남에서 유치를 해서 섬이 가지는 가치 그리고 전남의 우수한 섬문화 네. 이런 부분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타 면제 사업들 이미 지금 올해 네. 예산이 목포권에 200억, 여수권에 200억씩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착실히 추진해서 이 섬해안 관광도로 미국의 키웨스트를 능가하고 네. 또 호주의 오션뷰 로드를 네. 능가하는 그런 멋진 관광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느새 다 돼가지고요. 이 지사께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이 부분을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개념적으로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블루 이코노미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서 지사께서 이루려고 하는 정책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그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고 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원래 이제 블루 이코노미는 청색 기술에서 자연 모방하는 청색 네. 기술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주로 이제 해양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인 측면에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이제 블루 오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 넓은 뜻으로 청정한 전남의 이미지를 살려서 또 전라남도에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네. 바다, 섬, 또 황금 들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유산까지 합치고 소리, 또 음식 이런 것을 다 역사, 문화, 자원까지 다 이렇게 해서 청정 전남의 이런 자원을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됐으니까 네. 4차 산업 시대에 이런 기술하고 융복합을 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관광 산업도 단순히 관광 산업이 아니고 관광 콘텐츠를 멋지게 만들어야 되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미래의 포커스를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에서 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국가 지원을 더 많이 끌어오겠다. 네. 하는 뜻이 사실 숨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문재인 해서 대통령도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공감하고 가신 것 같던데요. 공감도 많이 하셨고 청와대 회의 때도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고 네.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도 한 항해권은
블루 이코노미가 중심축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있겠습니까? 예, 언제나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도민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제일로 모시면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새해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전남에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용록 지사의 블루 이코노미 역시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의 기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융복합 단지 등 전력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전남형 일자리 추진과 관광산업 육성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지역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 감각을 설파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뛰어난 기획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도약하는 전남의 2020년은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 김용록 지사와 만여 명의 공직자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